고전 시간의 모든 것 정읍사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유일한 백제가요로 알려져 있는데 정읍이 지금 전라북도거든요. 그래서 옛날 삼국시대로 치면은 백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딱 한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작품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거는 한 작품이고 유일한 백제가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어느 행상인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네, 시적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시적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대할 때 고전시가든 아니면 현대시든 간에 그 시적 화자의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화자가 현재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작품은 어떤 행상인의 아내가 이제 말로 물론 부른 건데 나중에 문자로 정착이 됐겠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남편이 시장에 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시장은 있었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화폐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뭐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농사 지은 거 이런 걸 갖고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는 건데, 예전에는 여러분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로등 없는 데서 남편이 지금 날이 저물고 있는데 안 돌아오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조명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호소를 한다? 네. 달한테 이제, 그죠? 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달하 그랬습니다. 달하. 원래 하는 여러분, 높임의 혹격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아 이게 아니라 달림이시여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달림이시여 높이곰 도더샤.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어기야는 이제 뭐 감탄사라고 보면 되고, 머리곰은 머리가 아니고요. 멀리 멀리 이런 뜻입니다. 높이곰 머리곰에서 곰은 강세전미사라고 하는데 높이 높이 멀리 멀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얘기죠. 반복하면 이제 좀 강해지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야 어광디오리 아으다롱디리 그랬습니다. 후렴구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백제가요는 나중에 고려가요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제 여러신거요 그랬거든요. 저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자 저자 플러스 이가 돼서 이게 합쳐져서 요것이 저제가 된 겁니다. 요거는 왜 그러면 이거는 왜 저로 돼 있냐? 이거는 여러분 이중 모음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현대국어로 가게 되면 이게 단모음화라 그래서 여가 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저자가 옛날엔 이렇게 됐겠죠. 단모음화가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저자 플러스 이 그래서 이 저자가 뭐예요, 여러분? 시장이고 이가 여러분 뭡니까? 네, 이게 애입니다. 초속격 조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제 여러신고요는 해석하면 시장에 가 계신가요? 기본형이 녀다인데요. 녀다가 뭐냐면은 어디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저제 여러신거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야 진대를 드디어올세라. 이 진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어입니다. 자, 진대는 진곳 이런 뜻인데 진곳이 뭔가 남편이 갈 수 있는 위험한 곳 이런 거기 때문에 화자는 진대를 굉장히 꺼리겠죠.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다. 그죠? 네, 이 진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시어겠죠. 그래서 이 달하고 진대는 여러분 뭡니까? 내용상 서로 반대 화살표,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드디올세라하고 그죠? 네, 드디올세라하고 점그랄세라 그래서 리을쉐라가 나오는데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어기야 진대를 드디올세라. 진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들이는 요거는 후렴구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는데 점그랄세라 그랬어요.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돼 있지만 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 남편이 시장에 가서 뭘 갖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산적 이런 사람들, 살기가 어려우니까 산적 이런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가진 거를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남편이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안전하게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를 다 이거를 갖다가 어느 것이든 놓고 와라. 어느 곳에나 놓고 와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것이 당신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든 놓고 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기야 감탄사 내 가는데 점거할세라 해서 내를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내를 나로 해석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앞날이 어두워질 거. 남편이 만약에 해를 입어서 사라진다면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저물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내를 갖다가 내 남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 그래서 즉 임 가는 그 길이 그죠? 님 가는데 내 가는데 내 님을 가는데 점거할세라 저물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기야광들이 아흐다롱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가만히 형식적으로 여러분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여러분 두 줄, 그 다음에 이건 후렴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줄, 그 다음에 또 두 줄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얘하고 얘는 후렴구, 얘도 후렴구, 얘 어딨어? 얘 후렴구, 그 다음에 얘가 후렴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뺀다고 보면은 이게 두 줄 그래서 3단 구성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뭐하고도 우리 이제 3단 구성이 뭐가 있냐면 신라의 향가가 3단 구성이고요. 19채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조가 또 3단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는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 고려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때니까 고려 때보다 앞선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시조에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사적으로. 됐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시어 중에서는 달하고 진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이 뭐라고요? 남편이 시장에 가서 지금 이별한 건데 그러니까 이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이 헤어지는 어떤 그런 이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님이 현재 시장에 갔으니까 이미 부재 중인 거죠. 부재.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상황에서 부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썼다라고 봐야 되고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달한테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제 정읍사의 배경설화 물론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배경설화가 있는데 그죠? 지워야 되겠습니다.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망부석설화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부석설화. 그렇죠? 망부석이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그런 설화죠.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하고 관계 있는 설화는 뭐냐 그러면 망부석설화 이렇게 하나 더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기서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에는 안 내요. 잘 그죠? 특히나 수능에서는 안 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신을 준비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신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선택지 해놓은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자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자의 상황이 이미 부재한 거다. 왜 굳이 이별로 안 썼느냐? 아니 엄마가 시장 갔는데 이별한 건 아니잖아 엄마랑 그죠? 엄마는 현재 부재 중인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님이 부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님은 뭡니까? 남편입니다. 우리 공무도화가에서도 남편이었죠 님이. 여기서도 남편이다. 그 다음에 화자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달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명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 기원의 대상이다. 소망을 비는 대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고 머리고면 어떤 의미가 있다? 높이 멀리에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면 높이 멀리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저제를 분석하면 저자 플러스 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진대는 뭐다? 진곳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위험한 곳, 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달과 진대는 의미상 대조된다. 선생님이 이거를 왜 선택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도
어떤 학생은 열심히 그걸 또 요령껏 잘 하는 학생이 있지만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어디서 오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지금 모든 작품이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 그 카페에 있는 지금 내신 자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시문 분석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자, 드데울세라 정글할세라의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는 뜻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이다 놓고시라는 뭐다? 남편이 시장에서 뭘 가져오다가 해를 입을까 상황이 되면 그냥 다 줘버리고 와라. 아내는 지금 남편이 무슨 자기한테 선물 갖다 주기 바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진정한 사랑이다. 내는 나 또는 내 남편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 남편으로 해석하는 게 보통이다. 그 다음에 망구석설하고 관련이 있고요.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다. 표현상의 특징은요. 어기야광들이 아다롱들이는 후렴구라는 거.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는 면에선 고려가요하고 유사한데 3단 구성 면에서는 또 뭐 그죠? 비슷하다. 시조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시조한테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 후렴구로는 여러분 뭡니까? 고려가요와 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작품들은 정읍에서 지어졌지만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백제가요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로 백제 시대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고려 시대에 쓰여졌는지 이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네. 연구자마다 또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어떤 장르, 어떤 갈래와 유사성이 있고 또 어떤 갈래와 차이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됐죠? 자, 그러면 정읍사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